안녕하세요. IT튜브의 IM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더 퓨처 미래를 예고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올라온 영상일 겁니다. 여기서 갤럭시 F가 나왔어요. 원 UI가 탑재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접대 영상을 올렸죠? 근데 거기서는 그때 되게 두꺼웠어요. 삼성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일부분 보여준 거예요. 가렸다고 볼 수 있죠. 아주 두꺼운 파란색 케이스 그런 거를 씌워가지고 내놓은 거죠. 그 파란색 케이스처럼 두껍게 나오면 참 그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게 나오면 전 안 삽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 안 사요. 아무튼 여기서 갤럭시 F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요게 티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티저라고 써져 있지는 않은데 이게 티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모든 게 다 나와요. 이번 언팩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F도 나오고. 그리고 미래 삼성에서 개발 중인 것들 그런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미국 거에서 영어로 나옵니다.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Is what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노트9입니다. 노트9인데 이게 지금 초음파로 아이 그 태아를 보는 장치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아시던 노트9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베젤이 아예 없잖아요. 카메라도 없고. 카메라도 없으니까 이거는 U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젤이 아예 없어요. 카메라는 어디다 숨겨뒀을지도 모르죠. 암튼 지금 시대는 지금 이 U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베젤리스를 삼성이 SA 때 처음 선포를 했죠. 근데 이제 SDC 2018에서 나온 여러가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중에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접대 갤럭시 M M 시리즈를 사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거 영상을 올렸죠. 아직 안 보셨으면 보시고요. 그 갤럭시 M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튼 제가 그걸 사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 되기도 했죠. 근데 품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게 국제 배송이 안 돼요. 한국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배대지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배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갤럭시 M에 들어간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 갤럭시 S10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리고 갤럭시 A9 프로 그것도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아무튼 그 갤럭시 A9 프로에 들어간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동그랗죠? 그리고 갤럭시 M에는 V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건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베젤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암튼 지금 시대로는 뉴 인피니티를 누가 먼저 만드냐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미 저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나온 폰들이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그 방식도 그 방식이고 여기 아니면 뒷면에서 나오지 말고 아니면 요렇게 카메라 자체가 그 모듈이 돌아가도 되진 않나 싶긴 한데 뭐 저보다 더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삼성에서 그걸 개발하시고 계시니까 뭐 기대를 하면 되겠죠. 언제 G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보급화가 될까? 어떻게 나올까? 어떤 방식으로? 저는 솔직히 퀄컴답 방식, QLED에 들어간 방식, 그리고 더월이나에 들어간 마이크로 LED 방식, 그런 방식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의 동그란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드를 놓는 거죠.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그 부분이 꺼졌다 켜졌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난 카메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QLED가 그 부분을 벗겨내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카메라를 모드에서 벗어났다. 카메라가 이제 필요가 없다. 하면 다시 그걸 메꾸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에서 더 머리가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고 계시겠죠. 암튼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폴더블 폰이 나오죠. 이게 폴더블 폰이에요. 원 UI가 탑재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원 UI가 탑재되었고, 보시면 여기 뒷면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보시면 중국에서 나온 제품 중에 디스플레이는 하나인데 안쪽으로 접혔다 펴졌다가 있죠. 얘는 근데 갤럭시 거는 이렇게 안쪽에도 디스플레이, 바깥쪽에도 디스플레이 그 형식이에요. 여기엔 카메라 등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중 접는 방식을 삼성이 한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긴 했는데 이중으로 접히는 방식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팩 때 자세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요.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노래가, 이 티저에 나오는 노래가 캐세라세라라는 노래인데 될 대로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삼성의 곡을 고르는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노트9 때도 썬더클라우드였어요. 뭐 암튼 그런 어려움에 극복하지 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런 무시무시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게 노트9이다, 그러니까 딴 회사들한테 경고를 보낸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캐세라는 될 대로 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뭐 할까 했는데 될 대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그냥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갤럭시 F가 이렇게 나오면 전 살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올려놨던 SDC 2018의 갤럭시 F, 그거에선 보지 않을, 그렇게 나오면 안 살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살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탈 없이. 접히는 것 때문에 전 솔직히 이게 배터리가 어떻게 접힐까 생각을 했는데, 보면 딱 봐도 여기가 더 얇고 여기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트9처럼 여기 살짝만 얇아진 채로 있고, 여긴 그냥 얇은 디스플레이 모듈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필름 같은 내구성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만 붙이고. 근데 폴더블 폰의 문제는 필름이에요. 떨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름이 깨지겠죠, 필름이 있다면. 근데 요 면에다가는 필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면에다가는 필름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강화유리든 방탄유리든 붙이질 못할 거예요. 뭐 요렇게 따로따로 붙일 수 있다고 해도 그럼 뭔가 부자연스러울 거고, 터치할 때 가운데 부분은 비게 되겠죠. 그래서 우레탄 필름 같은 걸 붙였어요. 잘 접혀요. 그러다 들떠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갤럭시 F는 처음 나오면 뭔가 조금 복잡한 게 많다고 봐요. 뭐 다 극복을 해야겠죠. 아무튼 배터리는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긴 그냥 디스플레이 모듈이고 그냥 뭐 플립 커버예요. 노트 FE 같은 거 사면 플립 커버 주죠. 그 안에 들어있는 플립 커버인데 앞에 화면이 하나 더 붙어있는 플립 커버예요. 그래서 노트9
플립커버가 더해졌는데 플립커버에 화면이 있다. 그리고 피면 더 크게 쓸 수 있다. 그런 점이에요. 근데 꼭 왜 이걸 꼭 굳이 접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를 선도해 나갈 기술일 수도 있죠. 이게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핸드폰 마켓. 옛날에 애니콜이 있었잖아요. 애니콜 때 와 이건 완벽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애니콜은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갤럭시가 나왔겠죠. 사실 최초의 스마트폰은 애플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핸드폰 회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어요. IBM에서 처음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사이먼이라고 물론 그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팡팡되고 그러진 않았죠. 게임 한 25종 그 정도를 탑재하고 등등등. 아무튼 그게 스마트폰의 시초 그리고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거다가 갤럭시로 왔죠. 잡스가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만들었죠. 근데 그 갤럭시 S가 제일 처음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갤럭시 빔인가라고 핸드폰 뒷면에 빔 프로젝터가 달린 게 있었. 뒷인가 밑인가에 위인가? 아무튼 헷갈리는데 빔 프로젝터가 달린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툭간인가 나오고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갤럭시 S에 들어가면서 성공을 하게 됐죠. 갤럭시 S에 들어가면서 성공을 했고 S 시리즈를 밀면서 노트가 나왔습니다. 거다가 S랑 노트의 격차를 맞추려고 노트 6란 걸 없애버린 거예요. 6를 그냥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발달 과정. 근데 애플은 딱히 폴더블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 폴더블, 플렉시블 너도 나도 그러고 있는데 애플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베젤리스부터도 애플은 살짝 더 졌어요. 노키아가 그랬죠. 노키아가 원래 되게 전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였는데 근데 암튼 노키아가 되게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가는 핀란드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냐면 스마트폰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걔네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은 보급화가 못 될 거다라 생각하고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걸 쓰겠어 하고 아날로그 식품만 계속 만든 겁니다. 거다 누가 쓰겠어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몇천 개, 몇억 개의 핸드폰을 쏟아내는 스마트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뭔가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렇게 자만을 하고 팀쿡이 체제에 계속된다면 애플도 조만간 노키아처럼 되지 않을까, 제2의 노키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 뭐 애플을 흉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애플도 이제 뭔가 새로운 혁신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 핸드폰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폴더블, 롤러블은 또 누가 만들지 몰라요. 그리고 원팩 때 나왔던 원팩이라고 한다. SDC 2018 때 나왔던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핸드폰이 늘어난다. 솔직히 그게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나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핸드폰이 고무처럼 늘어나요. 아무튼 그거는 미래에 봐야겠죠.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